이게 또 결국은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을 하고요. 네.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의 이동환. 배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배지선 원장님 이렇게 또 정말 모시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물론 남성들도 관심이 많아요. 바로 피부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리즈로 피부의 노화와 관련된 것, 또 피부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피부가 예뻐야 진짜 미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원장님도 피부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피부가 좀 반들반들해가지고 윤기가 나시는 것 같아. 기름이 많아서 사실은. 네, 근데 사실 피부가 좋아지려면 일단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피부의 구조를 좀 알고 나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아주 네. 알기 쉽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는 조금 어렵지만 네, 네. 일단 피부는 크게 표피층, 그다음 진피층, 피하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표피층, 진피층, 피하 조직. 표피 각각 하는 일들이 다 있죠. 각자 다르죠. 네, 네, 네. 그래서 표피층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가장 바깥에 위치한 어떤 보호막으로 보시면 돼요. 보호막. 그래서 자외선, 뭐 유해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표피층에서도 가장 바깥에 위치한 각질층이 있죠. 네. 각질층에서는 이제 뭐 아미노산 같은 천연 보습 인자라든지 세라마이드와 같은 세포간 지질, 그다음 피지막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윤기 있는 피부가 됩니다. 아, 네. 피지막이 좀 균형이 좋아져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너무 네. 많아도 좋지 않고 네, 없어도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네네. 네, 역시. 그다음에 표피 또 아래층에 있는 기저층이라고 하는 곳에는 네. 멜라닌 세포가 전반적으로 아,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또 결국은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을 하고요. 네. DNA를 손상시켜서 피부암 등 유해한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 자외선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피부에는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피부 면역 체계의 일부인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분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물질을 감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과할 경우에는 이제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네. 피부에 면역 체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과하면 또 알레르기가 되고 또 외부 물질을 보호하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표피층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진피층이죠. 네. 네, 진피층도 피부 노화하고 좀 관계가 있죠. 피부 노화랑 관련이 좀 많은 편인데 맞아요. 약간 네. 보면은 분포를 네. 보면은 네. 자, 진피는 많이들 들어보신 것처럼 뭐 콜라겐, 엘라스틴,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같은 이제 섬유 조직 사이에 들어있는 네. 젤리 상태 물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탄력과 영양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신경 종말, 땀샘, 뭐 피지선 모낭, 혈관 다양한 것들이 다 이제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네. 진피층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가장 밀접하고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노화와 관련됐다면 진피층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네.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피 무게의 약 80%를 차지를 하고요. 중요하고. 네, 피부 형태를 유지하고 피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뿐만 아니라 사실 뼈, 힘줄, 근육까지 다 사실 콜라겐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20대 중반부터 계속 양이 주는데 40대 이후에는 그 양이 또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콜라겐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엘라스틴 같은 경우에는 피부 조직의 유연성과 신축성 그리고 복원력을 담당을 해서 네. 피부의 어떤 탄력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 무게 한 1000배 가까운 수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수분 저장.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히알루론 생산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낭낭 18세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18세 전후에 가장 높고 아. 사실 40대쯤에는 20대 절반 정도가 되고 아이고, 네. 60세에는 체내 보유율이 20대 대비해서 한 75%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아직 우리 배지선 원장님은 그 정도 나이는 안 되셨잖아요. 40 아직 안 되셨잖아요. 올해 40입니다. 아, 그러네요. 아, 여기서 나이를 밝혀버렸네. 아, 그러네. 개인정보 네.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진피층 얘기해 주셨는데 세 가지가 중요하네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네, 히알루론산.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각각 역할이 다 있네요. 그 밑에 조직이 또 있죠. 네, 피하 조직. 피하 조직. 네, 피하 조직.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하 조직 사실 배에 있으면 좀 싫어하는데 피부에 사실 꼭 필요한 게 네.
이제 결국은 열이나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에너지 저장 장소 역할을 하는데 사실 지방은 섬유 조직에 의해서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지방 세포에 함유되어서 네. 눈꺼풀에서부터 복부까지 다 있죠. 근데 이제 신체 부위, 연령, 그리고 영양 상태에 따라서 그 두께가 다양합니다. 네, 이 두께가 참 다양하죠. 그렇죠. 부위에 따라서. 네. 좀 작았으면 좋은 데도 있는데 많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피부는 사실 다른 역할을 하는 여러 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로부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그리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그리고 또 면역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피부가 좋아지려면 겉에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피부도 좋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피하 조직 구조까지 다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음 편이 기대가 돼요. 피부의 구조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진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표피가 있고 밑에 피하 조직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어떤 식으로 조화가 잘 돼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막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궁금합니다. 오늘 배 원장님 이렇게 피부의 구조에 대해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네네.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 제안의 이동환 배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